집값 반등 요소가 사실상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집은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시민들은 대출 풀어도 집 안 사겠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산다라는 거죠. 대출을 90% 내줘도 감당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현재 너무 많이 올라있죠. 2억짜리가 10억이 됐고 5억짜리가 20억이 됐던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집값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뻔한 얘기인 거고, 앞으로 여기서 더 올리면 그냥 나라 경제에 파탄 나는 거죠. 얼마나 빚을 더 일으켜서 빚잔치를 하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전 세계적인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집값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려놨죠. 너무 많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의 정부가 25번인지 28번인지 모를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그건 사실상 장난이었다라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고 허술하게 만들어놔서 두고두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펼친 대통령으로 정부로 기억이 될 거라는 거죠. 전 사기범들이 정부에서 덕실거리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IMF를 불러일으킨 정부,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다음으로 랭킹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짜리가 3억 되고 15억짜리가 5억 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몰락과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할 그런 위기, 충격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황입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보다 더 큰 규모의, 그리고 기간은 더 짧게 아마 터질 것 같습니다. 일본이 20년, 30년에 벌어졌던 일을 한국은 아마 5년에서 7년 정도의 아주 압축된 기간 동안 엄청 짧게, 크게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견딜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내다보고 어떻게든 견딜 궁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보통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살 거고요. 또 알고 있지만 빚을 이미 많이 진 사람들은 그 빚 때문에 처분 못한 집들 때문에 이렇게 저러지도 못할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이 우리의 큰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건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의 2030들은 너무 무리하게 너무 쉽게 빚을 냈습니다. 그 빚의 대가가 어떤 건지를 앞으로 5년 7년이 아니라 그들만 30년 40년 동안 겪게 될 겁니다. 남들이 금리를 낮게 많은 것들을 혜택 받을 때 그들은 못 받습니다. 왜입니까? 엮어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가동할 수 있는 여유자금 없이 그냥 목까지 찬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몰락하고 무너지고 아니면 수십 년간 빚쟁이로 고개 숙이고 투잡 리잡 하면서 일만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동산에게 다 쓸려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들고 공포에 휩싸여서 오도 가도 못할 때 정말 충격에 휩싸일 때 그때 조용히 들어가서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돈 손에 쥐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자산가가 탄생하는 거랍니다. 부자 한 명이 탄생하려면 가난한 사람 1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 전쟁터에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리품을 어떻게 획득할지 궁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모기 손질하고 또 줄인 배를 채우고 또 체력을 기르고 또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뭐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모든 게 매 순간순간 전쟁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매일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고 또 쉬고 또 일상생활 하다가 또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를 때가 있고 또 주춤할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시기입니까? 내려가는 시기다. 라는 거죠. 아직 재앙이 제대로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재앙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줄 서고 있는데 함부로 낄 생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끼어든 사람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줄 서서 차례 기다리는 건 죽을 날짜 받아 넣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6억짜리가 3억 되고 15억짜리가 5억 되는 게 닥칠 일입니다. 뭐 3년이 걸리지 4년이 걸리지 5년이 걸리지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꽤 살벌하고 꽤 무서운 일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야죠. 남의 말에 휘둘리고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몰살당한다는 겁니다. 총알바지가 돼서 제일 먼저 쓰러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건 어떤 겁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내 힘을 기르고 또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최대한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몸을 숨기는 겁니다. 피신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남이 나의 인생을 대신 지켜주지도 않고요. 나에게 좋은 얘기를 마냥 해주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죠. 남들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절대로 쉽지 않더라는 거죠. 많이 어렵다라는 걸 잊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뭐 6억짜리가 3억이 되고 15억짜리가 5억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매우 자극적인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15억짜리라고 하는 집을 샀는데 저게 5억이 되면 자기가 들인 돈은 다 날아가고 빚을 은행에 진 빚이 집값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원금 상환하라고 난리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저 끌려다니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실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집 사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 경제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자기의 삶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